141페이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x의 범위가 없는 부분은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서 동일해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완전 제곱하는 것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게 방정식이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2를 쳐내면 되는데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두 개를 묶어내요.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걸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해요. 이 부분이 귀찮더라도요. 제발 암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애도 암산 이런 거 안 해요. 괜히 어설프게 암산해서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산하지 마시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해서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0.2초,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암산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1,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값 범위가 없을 때는. 얘가 여기가 아니에요. 또 여기일 수도 있고요.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x의 범위가 없을 때는요.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이것도 두 개씩 묶어줘서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 3하고 3의 제곱 9 마이너스 9하고 완전 제곱 묶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고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완전 제곱하는 요식 필기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해보세요. 됐죠? 자, 142페이지 설명을 할게요. 142페이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입니다. 자, 요거 이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고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요. 범위 내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부분에서 점점점점을 바꾸고 플러스 2 이하에 점점점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요 지점이 최고점의 계속 음수니까 최대값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꼭지점 x좌표 기준으로 좌우 대칭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면 먼 쪽이 최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 마이너스 2랑 2가 있죠. 마이너스 먼 쪽이 2죠. 2가 최소값이 돼요. 일부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양쪽 끝과 다 대입하고 꼭지점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건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함수는요.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현재 고2 가르치는 학생도 있는데 아직도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네? 그림을 그려야지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요.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명확하게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프를 그려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십시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기준으로 좌우 대칭 특징이기 때문에 먼 쪽을 선택해서 요 값이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잔소리 했지만요. 진짜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귀찮아하죠? 그래프 그리는 거를. 꼭 그래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똑같이 요거를 완전 제곱한 식은 요거인데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0에서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선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2일 때, 0일 때. 이거 만약 그래프 안 그리면요. 아까처럼요. 양쪽 끝과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게 최대 최소 그러면 오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6이 나오잖아요. 6인데 6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6 쓸 거예요. 최대값이 5인데 6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래프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x값을 잘라내요. 0에서 2 사이다. 여기만 진하게 칠하고 나면 점선 구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한 가지 그래프를 안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내에 있으면 그 꼭지점이 최대 때는 최소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먼 2가 최대 때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바깥에 있으면 이 값은 최대 최소가 안 되고 양쪽 끝값이 최대 최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안 그려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프를 많이 그린 사람이 느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을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프를 많이 구한 사람은 당연히 이해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한 것만 외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손이 머리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머리가 먼저 부지런하면 안 돼요. 이거일 거다 저거일 거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얘는 거다를 없애야 돼요. 추측을 없애야 돼요. 손이 더 부지런해서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렇게 명확하게 구현이 되지, 해보지도 않으면서 손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이거일 거다 저거일 거다 그러면 오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답 보고 아, 나 알았는데, 나 알고 있는데 그냥 실수였다 이렇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4등급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됐죠? 143페이지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필수예제 07번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08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게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y는 요 2 갖다 쓰고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하고 전개를 해서 PQ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최대값이 이거래요. 그래서 완전 제곱을 묶어봐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1 플러스 2분의 k가 돼요. 최대값 범위가 없으니 최대값은 요거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k가 4가 돼서 k는 6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습니다. 145페이지. 필수예제 09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필수예제 10번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있을 테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변형인데요. 2인데요.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니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47페이지로 가십시오. 147페이지의 필수예제 11번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다 안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하고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3이고 플러스 4네요. 이거를 전개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요. 미분법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이렇게 치환을 해요. 여기를 t로 치환을 하면 여기는 뭐예요? t의 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좀 화면에 잘린 거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입니다. 일부러 동전을 그려놨어요. 치환이라고 하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를 꼭 구해야 돼요. 그리고 범위 옆에는 문제가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t로 치환하면 반대편은 t의 범위를 항상 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알겠죠? 요 밑에다가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외우세요. 치환한 범위 구하고 범위 옆에는 최대 최소가 어슬렁 된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도록. 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t로 치환을 했어요. t로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예요. 자, 첫 번째
t로 취하는 요식을 써요. t가 y예요. t고 x예요. t는 x 요거 x-1의 제곱 플러스 2 완전 제곱으로 해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반드시. 여기 x고 여기 t예요. 그래서 0에서 3 사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완전 제곱한 요 2. 그리고 최대값은 꼭지점 x좌표에서 먼 쪽 1이니까 먼 쪽은 3이죠. 그래서 3을 대입해서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t는 2에서 6 사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6은 3을 대입한 값이에요.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알아요? 양쪽 끝값을 대입해요. 0이랑 3. 그래서 0, 3 대입을 하면 3에서 뭐 6이에요. 여기서 6이죠. 아니죠. 더 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면 t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위가. 됐죠? 그 다음은요. 이 t로 치환했으니까 y의 t제곱 이 함수 이렇게 나오죠. 이쪽이 t고요. 이쪽이 y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하면 t-2의 제곱이 돼요. t의 범위가 2에서 6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되니 요 점이 최소값이고 요 6을 대입했을 때가 t에다 6 대입해서 16이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16이고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이 0이고 t가 6일 때 최대값 16이에요. 근데 이 t는 우리가 임의로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으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x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t가 6일 때, 16일 때는 t가 6이니 t가 6일 때 x를 찾아요. t가 6일 때 해당된 거꾸로 x를 찾아요. x가 3이죠. t가 2일 때 x를 찾아요. 1이네요. 맞죠? 그래서 그때 x를 구하라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 0, x가 3일 때 최대값 16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 체크 178번, 179번, 180번 꼭 풀고 다음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필수 예제 12번 설명할게요. 필수 예제 12번은 이제 요 12번이랑 13번을 제가 왔다 갔다 그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식의 되어 있고요. 필수 예제 13번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고 해요. 조건식이 있으면 x가 결정이 되면 y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x, y가 종속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기는 조건식이 없으니 x, y가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필수 예제 12번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x-3의 제곱이 0보다 크죠?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거를 z1이라고 놓고 z1은 x-3의 제곱이고 요거를 z2라고 놓고 z2는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4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려니 이들 수많은 값들 중에 최소인 거는 요거가 되죠. 요거는 뭐예요? x가 3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0, 마사, 최소값 마사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요 그래프를 구해서 이해가 안 되면 x-3의 제곱이 0일 때 최소는 x가 3일 때 0이 되고 얘도 y가 마이너스일 때 0이 돼서 0, 마사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완전 제곱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선생님이 Z1, Z2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최대값은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0. 그리고 y가 3일 때 최대값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1이 최대값이 된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판단을 잘 못하면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니 마이너스는 뭐예요? 0보다 작다. 얘도 0보다 작다. 그래서 0,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은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가 되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변수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서
한 변수로 통해서 x로 다 통일한다는 거죠. x 이꼴로 할 수 있고 y 이꼴로 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y 이꼴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아요.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걸 완전 제곱을 구해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네모예요. 네모 y 아니에요. 이게 네모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네모식이 됩니다. 네모식이 x가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필수예제 14번, 185번 설명하고 시간 마칠게요. 자, 필수예제 14번 잠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의 X축이 있고 두 점 AD는 이참수 위에 있다. 이따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뭐예요? 5네요. X 이꼴 5네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고 했으니 이 B좌표로 A, 0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빼요. 5-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이죠. 길이는요. 그래서 5-A 이렇게 빼서 이 길이를 구하고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5-A가 4개다. 그리고 이 높이는 뭐예요? A 여기가 A,0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죠. 그게 2개예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돼요. 그래서 FA라 정의를 하고 완전 제곱해서 구했더니 여기가 4,52가 돼요. A가 4일 때 최대값 5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요 센터 x 이꼴로 찾고 길이는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그래서 5-A가 요 길이고 그게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를 해주고 요 길이가 2개 있죠. 이쪽이랑. 그래서 2배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설명을 할게요. 문제 185번 설명할게요. 문제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40m, 20m 높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직각 삼각형 모양의 땅이 상가 건물을 지으려 한다. 상가 건물의 바닥의 넓이가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x, 여기는 y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x니까 여기는요 20-x죠. 그래서 여기 닮은 비를 이용해요. 20-x 대 y는 20대 40 이렇게 해서 20대 40 1대2죠. 그래서 조건식을 하나 구해요. 넓이의 최대는 s는 x 곱하기 y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변수로 통일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이차함수를 구하고요. x값 범위는 0에서 20 사이에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닮은 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에서 조건식을 만들어내고 x, y 곱인데 x에 따라서 y가 변화하기 때문에 한 변수로 통일하기 위해서 y는 40-x를 대입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